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 기사들에 대한 도를 넘는 폭행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대전의 한 시내버스에서는 역대급 엽기적인 행각이 벌어졌습니다. 버스에서 담배를 피우던 승객이 이를 제지하는 버스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도 모자라 소변까지 본 겁니다. 이렇게 승객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버스와 택시 기사들이 많지만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늦은 밤 대전의 한 시내버스 안입니다. 달리던 시내버스 맨 뒷자리에서 50대 남성이 담배를 피웁니다. 기사 가다가가 제지했지만 또다시 담배에 불을 지피는 남성. 결국 버스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자 운전석까지 찾아와 시비를 걸더니 바지를 내려 소변을 보기까지 합니다. 술에 취해 있던 50대 남성은 기사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경찰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장에서 남성을 연행한 경찰은 소환 조사를 통해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이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피해를 입은 운전기사는 오늘도 운전대를 잡고 있지만 심각한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호소합니다. 정신과 상담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승객들 탈 때마다 제가 오히려 불안하고 승객들 얼굴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지난해 12월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카이스트 교수가 기사를 폭행한 것처럼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는 승객들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욕설이라든가 아니면 폭언, 폭행 그런 게 부지기수로 많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기사들이 무조건 약자예요. 전국적으로도 버스와 택시 운전기사의 폭행 건수는 지난해 4,045건으로 2019년 2,700건에 비해 1.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 한 해 기사 폭행 혐의로 검거된 4천여 명 중 단 27명만 구속됐고 재판에 넘겨진 938건 중 164건만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운전하는 기사들은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강한 처벌과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대전시가 전국 최초 지방정부 공공투자기관인 대전투자금융의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대전시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전투자금융의 신기술 사업과 연계한 금융업 등록 완료 통보를 받아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투자와 경영, 투자조합의 설립과 좌금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모두 마련했습니다. 대전투자금융은 다음 달 10일 공식 출범식을 열고 내부 운영 규정과 사업계획 수립 등을 마무리한 뒤 투자조합 결성, 활동 등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전 지역에 올겨울 들어 첫 눈이 내렸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10일 늦게 내린 건데 오늘 밤부터 충남 내륙으로 강한 눈이 확대돼 내일까지 최대 10cm가량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눈은 습기를 머금는 무거운 습설이어서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범식 기자입니다. 굵은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눈 덮인 나무에 매달린 감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눈 소식에 평소보다 서둘러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 두꺼운 옷으로 중무장했지만 품 안을 파고드는 추위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눈이 갑자기 많이 내려서 우산을 챙겨왔는데 날씨도 너무 춥고 해가지고 다들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전통시장에서는 새벽 일찍부터 손님들에게 내어줄 따끈한 국물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8시에 막 이리 오면 사람들이 추웠다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오뎅 먹고 가고 뭐 아는 사람은 국물도 또 먹고 가고 그냥 그래서 오뎅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겨울에는 오뎅이 제일로 먼저잖아요. 대전, 세종, 충남 전 지역에 올겨울 첫눈이 내렸습니다. 지난해보다 10일, 평년보다는 일주일 느린 첫눈이었습니다. 천안과 당진, 아산, 공주, 예산, 세종 등 지역 곳곳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금까지 내린 눈의 양은 천안 11.9, 당진 2.5, 세종 1.8, 예산 1.6cm 등입니다. 강풍경보가 내려진 서천을 제외한 충남 전 지역과 대전, 세종의 강풍주의보가 발효되면서 바닷길도 끊겼습니다. 보령 대천항과 당진 도비도항에서 서해 도서 지역을 잇는 여객선 운항이 높은 파도와 강풍으로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오늘 밤부터 충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눈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일까지 예상되는 적설량은 2에서 7cm, 많은 곳은 10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눈은 내일 낮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일부 지역은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북쪽 찬 공기가 남하하지 못하면서 평년보다는 눈이 늦게 내렸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은 29일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기온은 주말까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눈이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눈인 만큼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전과 충남, 세종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낮 1시쯤 대전 용전동에서 강풍에 날아간 차단막이 전선에 걸리면서 인근주택 900세대가 1시간 40분가량 정전을 겪었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8시 25분쯤 대전 월평동에서 강풍에 나무가 쓰러졌고 오후 3시 15분쯤엔 부여의 축사 지붕이 바람에 날아갈 것으로 우려된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대전과 충남에서 2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6분쯤 대전 서구 변동에서 2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진로 변경을 하다가 옆 차선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뒤집어졌고 차 안에 있던 60대 여성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음주나 빗길 관련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달 거주지를 옮긴 사람이 전국적으로 52만여 명으로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충청권은 시도별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전입 인구에서 전출 인구를 뺀 순이동을 보면 충남은 1,394명이 늘어났고 세종은 384명이 늘어나서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대전은 전입보다 전출이 많아 253명이 줄어들어서 지난해에 이어서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세종은 순이동률이 1.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충남도 0.8%로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올 한 해를 놓고 보면 충남 인구는 11,900여 명이 늘어났고 또 세종도 2,200여 명이 증가한 반면에 대전은 오히려 1,200여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충남은 천안 아산을 중심으로 한 기업 유치 효과로 세종은 충청권 인구를 빨아들이면서 인구 유입이 늘고 있는데 이 같은 인구 이동 추세가 몇 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어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대전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산에 있는 중앙호수공원에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 저어새 100여 마리가 찾아왔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노랑부리 저어새가 서산 도심에 이렇게 많이 찾아온 건 처음인데 생태 회복의 긍정적 신호로 분석됩니다. 조혜원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이는 도심 한복판에 한 무리의 새떼가 내려앉았습니다. 평평한 주걱 모양의 부리를 물속에 넣고 휘저으며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새하얀 깃털과 까만 다리, 긴 주걱 모양의 노란 부리가 특징인 노랑부리 저어새입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된 노랑부리 저어새 100여 마리가 이번 겨울 서산 도심 호수공원에 찾아왔습니다. 먹이를 먹는 모습도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 그리고 이런 천연기념물이 이런 도심 속에 찾아왔다는 거는 좀 행운이 많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너무 좋아요. 전 세계적으로 약 6만 개체 정도가 서식하는 노랑부리 저어새는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매우 드문 겨울 철새입니다. 드문드문 몇 마리씩 무리지어 찾아온 적은 있지만 올해처럼 많이 찾아온 건 처음입니다. 호수공원의 수심이 먹이 활동에 적당하고 수질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먹이가 될 수 있는 개체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수질이 개선되면서 노랑부리 저어새 먹이가 될 수 있는 미꾸라지 같은 것들이 수가 늘어났고요. 또한 수심이 노랑부리 저어새가 서식하기 위한 적당한 환경을 제공하고 사람들이 여기 많이 다니는 곳이지만 새들에게 방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서산 천수만 해도 기러기 17만 마리가 찾아왔고 최근에는 큰 고니와 흰꼬리 수리 같은 맹금류 등 다양한 겨울 철새들이 털을 잡고 있습니다. 생태 회복의 긍정적 신호로 분석되고 있는 겨울 철새들의 반가운 방문. 가까이 다가가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는 등 겨울 철새들과 공존을 위한 탐조 에티켓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세종 지역 환경시민단체가 세종 이응다리 주변에서 운영 중인 달빛배에 대해 난개발과 자연성을 훼손하는 사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세종환경운동연합 등 4개 시민단체는 논평을 통해 세종시가 멸종위기 2급 큰고니 등 철새들의 쉼터이자 멸종위기 1급 수달의 은신처가 있는 금강에 아무 영향조사나 대책 없이 배 띄우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 15일부터 17일간 이응다리 주변 금강에서 민간 투자 사업으로 배와 부대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회 예산 삭감으로 폐지 위기에 놓였던 세종 비축제가 시민단체 주도로 부활해 다음 달 막을 올립니다. 세종 지역 소상공인들과 종교계 25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비축제 시민추진단은 다음 달 13일 점등식과 불꽃쇼를 시작으로 내년 1월 15일까지 새 카운트다운 불꽃쇼와 드론쇼 등이 이응다리 일대에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추진단은 이번 비축제는 상업적 목적이 배제된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주도 축제라며 세종의 대표 겨울철 축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죽음을 앞둔 말기 암 환자 등을 위한 호스피스 병동 들어보셨을 텐데요. 수요는 많은데 환자들을 수용할 병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12개 병상을 갖춘 호스피스 병동이 대전에서 4번째로 문을 열었습니다. 조형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6년 전 유방암 수술을 한 뒤 완치된 줄 알았던 아내. 6년 전 암이 뼈로 전이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기나긴 항암 치료를 받으며 기적을 바랐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아내를 위해 60대 남편 A씨는 지난 13일 호스피스 병동 입원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말로만 듣고 사실은 불신이 좀 많이 있었어요. 가면은 바로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고 그랬는데 우려와 달리 의료진의 각별한 치료와 관심 덕에 조금은 짐을 덜 수 있었습니다. 환자한테 각별한 관심을 받고 하는구나. 그래서 환자와 보호자와 의료진이 함께하는 일치하는 그런 호스피스구나 하는 걸 느꼈죠. 기존 보훈병원과 성모병원, 충남대병원에 이어 건양대병원에 대전에서 4번째로 호스피스 병동이 문을 열었습니다. 1인실 4개를 포함해 모두 12개 병상 규모인데 상담실과 가족실, 프로그램실 등 환자와 가족을 위한 시설들도 함께 갖춰졌습니다. 암이라든지 각종 말기질환 환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따뜻하고 조금 더 아늑한 분위기, 정서적으로 조용한 그런 분위기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암 환자가 늘면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호스피스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병상 수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전국의 호스피스 잔여병실은 단 340여 개로 1,200여 명이 이용을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립과 유지를 위해 갖춰야 할 조건들이 까다롭고 복지부 승인 등도 녹록치 않다 보니 호스피스 전문기관엔 대전과 충남에 각 4곳씩, 세종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말기 환자들의 편안한 여생과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2027 충청권 하계 유대회 조직위원회가 대전 호텔 ICC에서 제2차 위원총회를 열고 내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지난 3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위원총회에 참석한 강창희 위원장은 충청을 대한민국의 중심을 넘어 세계에 우뚝 서는 기회로 만들겠다며 대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충청권 하계 유대회는 오는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에서 열리며 18개 종목에서 150여 개국 15,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대전 교도소에서 발생한 수감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교도관들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대전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팀은 교정 직원 5명을 수감자 폭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1일부터 교도소 내 다른 가혹 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살피기 위해 직권조사에 나선 걸로 파악됐습니다. 세종시가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장묘 산업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세종시의회 상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시가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반려동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18,095마리이며 현재 2곳의 장묘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전 대덕구민들의 생활체육 중심지 역할을 할 회덕 다목적 체육센터가 2026년 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회덕 다목적 체육센터는 읍내동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주요 시설로는 탁구장과 헬스장, 당구장 등이 조성됩니다.